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진행할 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내가 어떻게 신고 준비를 해야 되고 신고는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냐. 신고 기한은 2014년도 1월 25일 날까지 부가세를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매출과 매입 내역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로 확인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을 신고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 대상은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까지에 대한 부가세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일반 사업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까지에 대해서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의 신고로 종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3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까지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이번에 상반기 때 간이과세자로 진행을 했다가 이번에 7월 1일 이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있어요.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셨을 거고, 하반기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에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내가 신규로 사업자를 냈다면 당연히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대상인과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자별로 좀 구분을 해서 매출 내역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이런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매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 내역을 우리가 잘못 신고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가산세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매출 내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자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트나 회사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제가 동사정 회원한테 올려드려야 될 자료일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ESM 사업자 학원 쪽이고, 여기는 아마도 우리가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이트 사업자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핑몰 사업자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요. 쇼핑몰 사업자는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종합몰, 소셜 운영자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일단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출을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카드와 실시간 계좌 이체 매출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각각 직접 나한테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들은 이 쇼핑몰 업체 자체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 카드와 실시간 계좌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피지사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니시스와 KCP가 있는데, 이 이니시스와 KCP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은 한 장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확인을 했는데 뭐 10대 장이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내가 조회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호스팅 회사라고 하는데, 호스팅 회사는 뭐 대표적인 게 메이크샵이나 카페24 같은 경우인데 거기서 매출 조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제 대행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지사 결제 대행 업체 쪽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가 매출 내역을 뽑아내면 되는데, 그렇다면 현금 매출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무통장 입금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이런 현금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금 매출은 통장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우리가 갑돌이 갑순이로 입금된 내역과 그 다음에 누군가가 환불 처리를 해서 돈이 출금된 내역을 순액으로 합친다면 우리가 순수 현금 매출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종종 어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서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문제될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부가세 신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카드 실시간은 피지사에서 확인을 할 거고 현금 매출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날 같은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데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체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렇게 내 매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마켓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픈마켓과 종합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의 대표적인 게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질 건데 뭐 다른 곳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픈마켓은 관리자 페이지를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부가세 신고용으로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 각 사이트마다 확인을 잘 하시고요. 각 사이트마다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또 아니면 매뉴얼을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처음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기계적으로 신고를 이제 뽑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을 합니다. 쇼핑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이런 오픈마켓에서 모두 다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론적으로 순수 무통장으로 입금 들어온 내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물처럼 현금 매출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현금 매출 또한도 다 100%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몰과 소셜 운영자인데 이런 소셜 같은 경우 우리가 쿠팡이나 우리가 이제 유메크 프라이스나 이런 데들에서 이제 소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오픈마켓에 이런 대형 오픈마켓보다 관리자 페이지가 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내용들이 좀 다양해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각각 처음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리자 페이지에 어떤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알아보시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강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든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좀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 사업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옷가게를 하고 있거나 이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카드 단말기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 그 기계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메일 주소나 이런 쪽에다가 안내센터에다 전화를 하시고 내 과세 기간 동안 내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 부가세 신고 목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그쪽에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그 매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옷가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한도 당연히 뭐가 있다? 이런 현금 매출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통장에도 찍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원칙은 다 100%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자인데 나는 그냥 도매 사업자예요. 일반적인 도매 사업자인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런 수기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베이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베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자보다는 좀 더 뭘 해줘야 되냐면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매 이베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소포 수령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포 수령증은 우리가 일반적인 영수증이라고 보면 돼요. 소포를 보낼 때 우리가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영수증을 받는 것들을 반드시 누락 없이 잘 보관을 해서 영세율이라는 거는 나는 부가세를 안 내겠다. 부가세를 영의 세율로 적용해서 부가세를
안 내겠다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증 서류를 더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출 내역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 매출 내역은 이베이 사이트에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환율, 우리가 이제 그 각각 달러나 유로나 이런 각각의 그 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 내역을 적정한 환율로 계산을 해서 매출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대행 사업자인데, 구매 대행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이분들은 매출은 옷 장사를 하시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가운데서 서비스라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가가 있겠죠. 해외에서 구입가가 있고 배송비가 있을 거고 뭐 등등 이런 비용들을 차감한 나의 순수, 이걸 차감해야지 나의 순수 뭐가 나오겠습니까? 서비스, 대행 서비스겠죠. 대행 서비스 매출 내역이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구매 대행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소명의 책임이 생겨요. 항상 소명의 책임이, 소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내가 대행 서비스 매출로 발생이 된다면 이 판매와 구매와 배송 등을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증빙들을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요번에 1월 달에 부가세를 신고한다면 몇 달 안에는 반드시 소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소명할 수 있는 지금 자료가 없다면 구매 대행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소매업자로 신고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소명은 반드시 나오고요. 소명을 할 수가 없다면 자료가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베이나 구매대행 같은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ESM 쪽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가세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 매출은 다 정확하게 확인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 단계인 매입 내역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증빙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기타 영수증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제외한 건 뭐냐면요, 이 기타 영수증은 부가세가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 때 이런 기타 영수증을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제외할게요. 제외한다면 이 네 가지의 증빙들인데, 이 네 가지 증빙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과의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들은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내 지금 수중에는 없지만 어디에 있다? 이세로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세로 사이트를 조회하고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매입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업체가 개인사업자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였다면 이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수기세금 계산서가 있겠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외한 거를 우리는 수기세금 계산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잘 하시고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서인데, 우리의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다면 리스에 관련된 매달마다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가 나오게 될 거고, 화환을 구입했다. 내 거래처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화환을 보냈다면 화환에 대한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수가 제일 많겠죠.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다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막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용 내역들은 우리가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조회가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만
가입과 카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 사이트도 우리가 가입을 하고 그 카드 등록하는 방법도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번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11월 달 안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등록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야지 소급해서 등록 조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까지 잘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등록을 잘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제 불공제가 나눠져 있더라라고 하지만 그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공제가 되고 어떤 게 불공제가 되냐라는 거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은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공제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건 일단은 불공제로 다 나누는 건데, 그 다음엔 주유비나 이런 것들인데, 주유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차나 화물차에 기름을 넣은 주유비는 공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 때 잘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부가세 신고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잘 구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신고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신고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저 같은 이런 교육도 좀 많이 들으시고요. 본인이 좀 더 알아야지 어떤 절세의 폭도 있을 거고,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줄여나가면서 절세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똑같이 우리가 신고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증빙들을 세무서에다가 제출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런 자료들은 내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매우 편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절세를 할 수 못했던 부분들도 다 절세를 하시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반면에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세무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라는 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 규모와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하시면서 신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부가세 신고 때 뭐 이렇게 부족함 없이 신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